현재 일본 정부 측이 사실상 한국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수출 규제 이후에 최고 수위의 도발로 관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은 본래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혐한 보도와 비교하는 방송을 끊임없이 내보내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음증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국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치, 외교, 경제적인 이슈에서부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일본도 전체주의, 공산주의인 중국 수준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에는 BTS 진이 발표한 슈퍼 참치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혐한 매체와 일본 누리꾼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은 70년대 레트로 감성의 표지와 함께 신곡을 발표했고 아미 팬덤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매체 등에서 이 노래 가운데 동해바다, 서해바다라는 가사를 문제 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노래 가사에 동해를 집어넣었는가 라며 이는 일본인으로서 즉각 항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누리꾼은 진 SNS에 몰려가서 테러를 하자 혹은 적극 전 세계에 해당 내용을 반박하자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판단은 벌써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 BTS 진에게 만약 이런 내용으로 욕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아미들은 동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라면서 이제 동해를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나올 것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BTS를 공격하는 것은 최악의 악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세계를 상대하려고 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BTS가 6.25에 미국이 참전해 양국의 동맹을 기리는 발언을 하자 이를 트집 잡았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상당수의 아미들은 6.25를 몰랐는데 공부하게 되었고 중국 때문에 한국이 분단되었음을 알았으며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BTS가 그럼 군대에 간 것이 되었다면서 반중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등은 화들짝 놀라서 곧바로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이 이런 식이라면 BTS 멤버들이 군대 대신에 돌아가면서 독도에 한두 달 근무하면서 전세계의 독도와 동해를 제대로 알렸으면 한다면서 일본이 오히려 크게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사를 지적한 일본인들의 정체는 10, 20대의 일본 BTS 아미 팬들은 당연히 아니며 극우 세력과 온라인 혐한 매체가 BTS를 문제 삼고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거의 매일 헤드라인에 신기록 갱신이라고 느낌표를 붙여가며 신이 나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좋은 혐한거리가 없나 관음증 수준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혐한 뉴스가 등장하면서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9년에 수출 규제에 버금가는 일을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2019년은 경제전쟁으로서 당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전 국민이 분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일본에 대한 가장 큰 불매운동이며 이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은 열은 받아도 금방 잊거나 용서해주거나 뒤끝이 심한 품성은 아닙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전쟁급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가 용서가 안 되므로 앞으로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이는 절대로 불매운동을 비롯한 반일 기류는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기시다 내각은 이제 본격 한국 대응팀까지 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시다는 애초에 아베 내각에서 5년간 외무상을 지내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 외무장관을 아베가 반대하는 하야시를 임명하면서 자민당 보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고 하야시의 외무성에서 한국에 대한 초강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것은 어쨌든 아베이기 때문에 외무성 인사가 극우임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에서 벌리는 일이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 따로 정부 조직까지 꾸려지는 상황인데요.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 대응팀에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혐한 극우, 코수염 정치인으로 한국에 알려진 사토 마사이사는 이제 항의로만 끝날 것이 절대 아니다 라며 어떠한 방책, 구체적으로 한국에 고통을 주고 한국에 큰 치명타를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겠고 이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조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힙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은 둘째치고 어떠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마도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한다고 전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무너뜨리려는데 정말 진심이며 이 일본 대응팀은 벌써부터 무역을 비롯해서 일본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통화 수합 등의 금융 분야와 각종 한국에 국제적으로 재판을 걸고 제소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말고도 중국 및 인접 국가들도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응팀까지 꾸려서 한국에 그런 소리가 못 나오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응팀에서 구체적인 말은 나오지 않지만 군사 분야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의 집권적 목표는 독도를 IC 제소를 비롯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는 것이라서 독도 근처에서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군사적 내용이기 때문에 극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임진왜란을 비롯해 진주만 공격 등 전쟁 시 선전포고를 안 하고 기습 침투하는 치졸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도 언제 함정을 파견해서 한국과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이렇게 해봤자 얼마나 한국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도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만 더 위축되고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온 데다가 진짜 일본이 손해본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속내를 알아차린 계기가 되어 일본 하면 무조건 경계하게 된 것으로 상당수 국민들은 일본에 내생에 여행을 가거나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등 생활 속의 불매운동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 일본으로서는 큰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에게 철저하게 일본이 외면받을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제는 한국도 러시아 쿠릴열도 특구 사업에 참가하는 맞수를 두려워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화상 면담에서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쿠릴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본을 크게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거슬리게 하면 한국은 쿠릴열도에 한국 회사가 거대 리조트를 짓고 관광 명소를 만들 것입니다. 일본과 관계가 매우 좋으며 일본이 한국에 사죄한다면 그런 예민한 내용은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젠 일본과 러시아가 분쟁 중인 쿠릴열도에 러시아가 초대한들 아무 거리낌 없이 진출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면에 나서며 일본을 크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한 기업이 국내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지만 국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에서처럼 히어로가 나타나 나쁜 사람들을 처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미용실 갑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손녀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도중 한 미용실에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자 미용실 사장이 경찰을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사진까지 찍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온라인이 활성화된 시대인 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미용실 사장을 처벌하자며 들고 일어났고 미용실 위치가 어디인지 그동안 어떤 짓을 벌여왔던 사람인지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블로그의 사과문으로 종결되는 듯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별 해결 방법 없이 끝난다고 느껴질 때쯤 국내 네티즌들이 원했던 히어로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본래 기업들은 전광판, SNS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마련이지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기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업은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해당 사건의 70대 피해자 할머니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달라며 자사 SNS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주벌도 되지 않는 미용실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이 안타까운 상황에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여 최선의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으로 이 사건을 접했기에 실질적으로 빠른 도움을 줄 정보가 없기에 기업 최초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은 게시글이 댓글에 화가 치밀었는데 기업이 나서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남 중심가에 떠오른 전광판 광고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중일 네티즌들의 한국을 향한 악플이 쉴 새 없이 전광판에 도배되는 전례 없는 전광판 광고 때문인데요. 중국인이 한국인들을 발명했다. 구제불능이다.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한 극심한 과대 망상증. 한국의 전통 음식은 미국 병사들이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들로 만든 것이라는 악플들로 이뤄진 광고가 하루 종일 강남 한복판 전광판의 광고가 나오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라카이 코리아에서 기획한 광고인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를 한 바 있으며 중일 네티즌들의 비난의 댓글과 이 댓글을 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카이 코리아와 한국에 대한 조롱을 했는데 이 광고의 핵심은 뒤에 이어집니다. 수많은 악플이 지나간 후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전담 미국 로펌 변호사의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률 시스템은 그들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들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사건 접수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며 라카이 코리아의 후원 제품을 구매하며 기다린 국내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그리고 비웃었던 중일 네티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 외에도 아무런 이득이 남지 않은 법적 소송을 맡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법적인 지원인데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피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작은 기업의 시도가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해외 언론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자사의 SNS와 공식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누리꾼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기업을 위해 국제소송에 후원되는 제품 구매를 통해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카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을 응원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